좋은 거래처를 만나는 꿀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꿀팁은 저도 사실 거래처를 정말 많이 바꿨어요. 최소만 해도 거의 4-5번 바꾼 것 같아요. 한 군데만 거래처를 뚫어놓는 건 좀 위험한 것 같고요. 왜냐면 거래처가 갑자기 파산할 수도 있고 갑자기 저하고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한 2군데, 3군데 정도는 뚫어놓고 돌아가면서 사용을 하시던가 아니면 하나는 메인을 잡아놓고 중간중간 간헐적으로 발주를 넣어주면서 좀 관계를 이어가는 편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채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농업산업 시스템 자체가 조금 변하고 있다는 걸 제가 느껴요. 최근에 그 스마트팜이 굉장히 활발하게 확산되고 있는데 정말 잘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업체들이 정부에서 지원도 받고 그래서 농가들의 체질 개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업체들이 뭐 수경재배라던가 아니면 온실에서 시스템으로 다 컨트롤해서 외부 기후에 좀 리스크를 덜하게 채소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게 빠르게 될수록 저한테도 좋겠죠. 그러면 채소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 업체하고 거래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런 업체들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샐러드 브랜드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스마트팜을 하는 브랜드가 샐러드 브랜드를 런칭해서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케이스도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막 헤쳐왔던 지난 날들 생각해 보셨을 때? 욕심의 크기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경험이 없는 필드에 뛰어들어서 젊은 나이에 3년 만에 지점 확장도 하고 했다는 걸 굉장히 훌륭하게 평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제가 사실 처음에 목표했던 거에 비하면은 형편없다라고 저는 스스로 평가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오프라인 분야에서는 저는 실패했다라는 단어를 아예 사용하거든요. 왜냐면은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주시나 뭐 공차처럼 빠르게 2-3년 안에 몇십 개, 몇백 개의 매장 확장하는 게 사실은 목표였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건방졌던 거죠. 제 노하우나 실력이나 아니면 자본들을 무시하고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뛰어들었는데 제 실력이 그만큼 안 됐던 거고 처음에 확장했던 매장들 중에서도 패전한 매장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오프라인은 실패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목표했던 거에 대비해서는 너무나 낮은 수준의 확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실패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온라인 쪽으로 사업 방향을 틀었어요. 올해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온라인? 네. 온라인은 제가 1월부터 계획을 했었는데요. 운이 좋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2월 달부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리고 제가 4월 말경에 온라인을 런칭을 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온라인 매출이 크지는 않은데 앞으로는 온라인 매출이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도 제가 3년 정도는 제 스스로 좀 많이 미숙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배워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3년 정도 좀 이 필드에서 부르고 나니까 그래도 조금 알겠다라는 감이 요즘 오거든요. 그때 그렇게 엄청 성공을 확신하셨던 이유가 어떤 게 있으셨어요? 일단 건방졌고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보다 좋은 회사에 취업하신 분들 그리고 저보다 더 좋은 연봉을 받으셨던 분들 똑똑하신 분들이 많지만 저는 한국외대라는 곳을 나와서 그리고 제 주변 친구들과 비교를 했을 때 대학생 때 그래도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취업하는 과정을 확실하게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곳저곳 이렇게 원서를 넣는 게 아니라 갑자기 취업 얘기가 됐는데 제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집중을 해서 이제 취업을 좀 공략을 했고 운이 좋게도 그 회사를 한 번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어쨌든 취업으로는 성공을 한 거죠. 그 취업이라는 게 정말 작은 부문이지만 그거를 제가 원했던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해서 어쨌든 이뤄냈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자기 확신이라는 게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은 성공이지만 그 성공을 한번 맛보고 보니까 그러면 내가 앞으로 프랜차이즈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런 계획과 이런 실행을 한다면 어느 정도 성공을 할 수 있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전국 배송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초창기 사업자가 어떻게 전국 배송까지 그 배송량을 늘리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예, 감사하게도 저희보다 새벽 배송을 먼저 시작하신 업체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마켓컬리나 헬로네이처 같은 대기업들이 새벽 배송을 시작하면서 롯데택배, 한진택배처럼 택배만 있던 시장이 새벽 택배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런 인프라가 생겼잖아요. 그럼 그 인프라를 저희 같이 작은 업체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그리고 뭐 반찬 가게들도 이렇게 새벽 배송으로 업체 배송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택배는 그냥 간단하게 택배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물건을 보내면 되는 형식이라 네. 뭐 음식뿐만 아니라 의류 쇼핑몰이 택배 보내듯이 네. 똑같이 배송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저희 담당자 분께서 네. 좀 좋게 봐주셔가지고 계약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직접 하시진 않으시죠? 생각해서. 너 새벽 배송 시작하면은 잠은 네. 언제 자냐고 그러니까요. 여쭤보시는데 배송은 제가 직접 하진 않고요. 네. 새벽 배송 같은 경우는 오후 1시까지 마감을 받아요. 네. 주문 받은 양만큼 당일 생산해서 당일 발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후 1시까지만 주문을 받고 네. 그 이후에 재료 손질을 하고 생산을 해서 저녁에 이제 새벽 배송 물류센터로 거기서 이제 택배처럼 네. 지역별로 분류 작업을 해서 기사님들이 냉장 차량으로 집 앞까지 배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프라인 사업을 위주로 하시다가 이제 온라인 위주로의 사업으로 전환을 하신 건데 어떤 차이가 좀 있으시다고 여겨지세요? 저는 마케팅에서 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크게 마케팅을 안 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은 일단은 가게를 지어놓고 간판을 달아놓으면 네. 새로 생긴 매장들은 손님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음.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고 네. 메뉴가 마음에 들면 들어와서 드시면 되는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실물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구매까지 이어지는데 좀 힘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마케팅 쪽으로 좀 많이 공부도 하고 네. 인강도 듣고 아. 유튜브도 많이 보고 네. 하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네. 사실은 온라인이 결국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더 높은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 외대에서 학기 중에 한 250개 정도 샐러드가 매일 팔리거든요. 네. 그런데 똑같이 온라인에서 250개를 판다고 하면은 외대에서는 12시간이 걸리면 온라인에서 팔 때는 한 번에 주문받고 한 번에 대량 생산하고 한 번에 정리해서 나가니까 그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요.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줄어든다는 거니까 굉장히 비용이 세이브가 많이 되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온라인으로 확장을 많이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메이크 샐러드만의 차별화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 브랜드의 차별성이라고 하면은 일단 대용량 샐러드를 만든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온라인 브랜드들 중에서는 네. 저희 브랜드가 평균 중량이 가장 높아요. 아, 그래서 제가 대용량 샐러드를 만드는 이유는 네. 샐러드가 결국에는 많은 다양한 목적으로 손님들께서 샐러드를 드시지만 네. 거의 대다수의 손님들은 다이어트 또는 식단 관리 목적으로 샐러드를 드세요. 네. 그런데 기존의 샐러드들을 먹고 나면 공복감이 오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공복감이 오면 주관적인 거 아닌가요? 공복감이 오게 되면은 네. 결국에는 군것질로 이어지게 되고 또 다이어트를 할 때 너무 적은 양의 샐러드를 먹고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요요로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샐러드라는 게 결국에는 건강식품이고 식단 관리와 다이어트에 도움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공복감이 발생을 해서 군것질을 하게 되고 또 요요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면 저는 그 샐러드는 근본적으로 샐러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기존 샐러드보다는 조금 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대용량 샐러드를 만들어서 그 소비자들이 발생하고 느끼는 그런 문제점들을 네. 해소해줘야만 샐러드가 올바른 샐러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건강함도 사실은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것보다는 네. 뭐 일주일에 0.5kg 그리고 많게는 1kg 정도 지속 가능하고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걸 추구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대용량 샐러드, 좀 든든한 샐러드를 저희 컨셉으로 가져갈 생각이에요. 그람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반적인 브랜드들이 300g 미만이거든요. 뭐 샐러드하고 저희는 400g이 넘어가는 샐러드도 있고 일반적으로 300g 중반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께서 저희 가장 저렴한 샐러드가 7,800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샐러드 치고는 좀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샐러드도 1g당 600원에다가 따져보면 그게 저희 업계에서 저희 브랜드 수준이면은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한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 예상으로는 샐러드 시장이 5년,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못해도 10배 이상 커져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네. 메이크 샐러드가 지금 샐러드 시장에서 몇 퍼센트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그게 1%라고 생각을 해도 네. 제가 열심히 해서 똑같이 1%만 유지를 해도 시장 자체가 10배가 커져버리면 저희 회사 규모도 10배가 커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는 물론 그 포션을 넓혀가기 위해서도 앞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시장 자체가 같이 커갈 거니까 네. 그 레드오션으로 가는 과정은 크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올해 메이크 샐러드의 성과와 매출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을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으신지. 사실은 매출액을 밝히기에는 네.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네, 있고 네, 네. 아직은 그렇게 큰 회사도 아니어서 네. 그 부분은 도큐멘트를 하는 걸로 하고요. 네. 비전이라고 하면은 거창하게 전 국민한테 건강을 선사해드리고 싶다 그런 거보다는요 그런 식으로 포장하고 싶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네. 막 되게 고상하게 건강을 선물해드리고 싶다 그런 식으로 포장하고 싶진 않고요. 네. 솔직하게 기업을 하는 이유는 결국엔 이윤 추구거든요. 네. 저는 돈을 많이 버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돈을 많이 번다는 거는 결국엔 영업이익을 내고 매출을 만든다는 건데요. 매출을 만든다는 거는 소비자한테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소비자한테 선택을 받으려면 요즘 소비자들은 다 똑똑하시잖아요. 엄청 똑똑하시죠.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좋은 가격에 내놔야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받고 그게 이윤으로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앞으로 돈을 많이 벌고 싶고요. 네. 많이 벌려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 거예요. 네. 모든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대용량 샐러드를 원하시는 소비자들은 메이크 샐러드를 선택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선생님 혹시 몸이 좋으신 이유가 82cm에 한 71, 2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일단 샐러드를 잘 그러시구나. 예, 남성분들도 샐러드 많이 드시는 네. 추세죠. 여성분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대표님처럼 될 수 있다. 샐러드를 하는 네. 사람으로서 네네네. 제가 살이 찌면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관리를 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샐러드 고객님들 성비를 보면은 한 2.5대 7.5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남성분들이 많이 샐러드를 드시더라고요. 대표님도 그럼 샐러드 사업하신 이후로 체중이 많이 감량되시고 하셨나요? 제가 실험을 해본 적이 한 번 있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 너무 제 스스로 궁금해서 그렇죠. 2주 동안 저녁에 다른 군것질을 안 하고 아침, 점심은 일반식으로 먹고요. 네. 저녁에만 저희 샐러드를 매일 한 끼씩 먹었어요. 네네. 저한테 4kg가 빠졌습니다. 4kg가요? 2주 동안 4kg 빠졌어요. 비포 애프터 사진 있나요? 그건 제 소가지는 없습니다. 비포 애프터 사진 썸네일로 지금.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체중이 빨리 빠지는 거는 고객님들한테 추천하지 않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매일 한 끼씩 샐러드를 먹는 것도 추천되지는 않아요. 제가 가장 생각하는 이상적인 샐러드 섭취 빈도는 일주일에 한 4회 정도만 점심이든 저녁이든 상관없고 그때만 다른 거 안 드시고 샐러드를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처럼 되겠습니다. 하는 거.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볼까요?